제가 이 차를 처음 시승했을 때 진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별로였거든. 기분이 좋은 구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아우디가 라인업을 다 시승할 수 있는 시승이었는데, 아우디 E2로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때 Q3 스포츠백을 딱 시승을 했는데 발끝으로 막 진동이 이렇게 가름가름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엉덩이로도 올라오고, 디젤 엔진이니까 소음도 좀 들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2022년형이 새로 나왔을 때도 역시 고민을 했어요. 이 차를 어떻게 시승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 저는 시승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전히 별로일까요? 아니면 좋은 구석이 생겼을까요? 이 차는 2.0L 디젤 엔진 쓰고 있고요.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이고 150마력이고 36.7kgm입니다. 되게 익숙한 수치이실 거예요. 이거 2.0L 디젤 엔진은 사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진짜 많이 쓰는 그런 엔진이죠. 티구안에도 쓰고 아마 골프에도 쓸 거예요. 티구안이랑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그 티구안이랑 같은 플랫폼인데 이게 아우디 배지만 달고 나와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이거 5,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3호 TDI 쿼트로예요. Q3 스포츠백 중에서는 제일 높은 모델이죠. 자, 그럴 때 이 차가 아마 제일 처음에 한 건 이런 걸 거예요. 5,600만 원을 내고 티구안이랑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데 이 차를 살 이유가 있느냐? 너 아우디에 미쳤어? 아우디가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아우디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제가 아우디에서 기대하는 건 되게 나긋나긋하고 우아하면서도 정교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브랜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브랜드를 그냥 단숨에 이겨버릴 정도의 스포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쿼트로의 매력도 당연히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차에 그게 다 있느냐? 일단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이게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고르릉 고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앞에서도 들리고요, 엉덩이에서도 들리고, 발 밑에서도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3초입니다 150마력에 36.7kgm인데 9.3초라는 건 예를 들어 딱 밟으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토로 해놓고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이나믹으로 바꿔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잘 올라가죠. 쭉 올라가야 100km 정도 이렇게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뭐 조용하지도 않고 밟아도 느리고 재미도 없고, 이거 뭐 이렇게 느린데 이거 패들 시프트 쓰면 뭐해, 그런 생각 드시겠지,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브랜드랑 장르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시승할 때 조금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강원도까지 가는 고속도로 시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한 2박 3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일정이 좀 많은 기간에 시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태원, 한남동, 청담동, 망원동, 성수동 막 이렇게 하루에도 막 몇 개의 스팟을 막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일정을 이 차랑 같이 소화를 했고, 200km 정도를 탔네요. 이 차를 진짜 많이 탔네. 이 연비가 되게 좋거든요. 한 14km에서 16km 정도 되는데 이 차는 한 200km 정도를 타고 다녔네요. 서울 시내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타고 다녔을 때의 안정감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 차에. 그걸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네요. 왜냐하면 이 차가 예쁩니다. 예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글이 있는데, 뒤에서 보는 3쿼터 뷰예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쁩니다. 되게 예쁘고, 기본적으로 이게 스포츠백 모델이기 때문에 뒷지붕을 좀 깎아가지고 날렵하게 했죠. 그냥 Q3는 정직한 SUV의 형태고, 이거는 뒤에가 조금 날렵해서 스포츠백 형태. 물론 스포츠백 형태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옆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닿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닿으면 닿더라고요.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차가 독일 차죠. 아우디가 독일 브랜드니까 당연히 독일 브랜드들은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뒷좌석이 조금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우디 Q3 스포츠백은 적당히 누워 있어요. 이거를 당기면 완전히 폴딩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막 완전히 눕는 그런 뒷좌석은 아닌데, 앉았을 때 이게 너무 꼿꼿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공간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175 정도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이게 지붕에 닿을 거예요 아마. 대신에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완성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우디 Q3 스포츠백은 전체적으로 볼륨을 먼저 잡아놓고 마치 조각도로 파낸 것 같은 정교한 디자인을 완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바퀴 삥 둘러봐도 너무 예쁘고, 앞에서 봐도 이렇게 둥글게 조약돌 같이 너무 예쁘고, 여기서 봐도 예쁘고,
위에서 봐도 예쁘고 밑에서 봐도 예쁘고.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이 꼬집는 선, 날렵한 선, 정교한 선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아우디랑 폭스바겐은 조금 다르죠. 폭스바겐은 선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우디는 달라요. 선으로 꼬집고. 이 차 아우디 Q3 스포츠백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키워드는 뭐냐면 모서리랑 면을 읽는 겁니다.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을 보시죠.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은 헥사고널인데요. 팔각형이죠. 각이 4개가 있어요. 각마다 선이 뻗쳐나갑니다. 앞에서는, 얼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선들이 뭐 하나 역할을 하지 않는 선이 없습니다. 이 위에서 올라온 선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밑에서 가고요. 그대로 정말 유기적으로 차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선이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헥사고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디자인 큐가 인테리어에 그대로 이어져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싱글 프레임 모양이 그대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 계기판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죠. 형태는 다르지만 큐는 같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닛에서 이렇게 잡은 선이 그냥 꼬집은 정도가 아니라 각이 생기게 완전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음영을 읽는 재미도 상당하죠. 그게 인테리어도 그대로 이어져 있어서 이 앞에 보면 대시보드 부분과 이 크래시패드라고 하나요? 이 부분, 디스플레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이 콘솔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1층, 2층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다이나믹이 생기죠. 되게 좀 재미있는 음영과 되게 역동적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 언어가 여기서 다 통일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읽는 재미가 되게 있다. 심지어 도어 너브도 그래요. 이 도어 너브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길 때 앞에서 이렇게 당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탁 열면 기분 좋게 열리는 그런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 예쁘면 다야.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도 아우디 로고가 있고 여기도 싱글 프레임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쁘면 다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이 Q3 스포츠백은 난이도가 있는 모델입니다. 차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차를 고를 때 난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뭐 E클래스부터 올라가고 S클래스 올라가고요. 뭐 BMW는 3시리즈부터 가는 거고, 아우디는 A7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우디에서 가장 아우디다운 세단 A7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개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우디 Q3는 아우디의 SUV 라인업 중에서도 제일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Q3 중에서도 스포츠백이다 그러면 그냥 SUV도 아니고 이걸 또 쿠페형으로 깎은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일단 좋아해야 되고 SUV를 사야 되는데 그래도 멋은 좀 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도시에서 200km 이상을 타고 다녔을 때 이게 좋았던 이유는 이 차가 스포츠백이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쿠페 라이크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런 세련된 디자인 언어에 어울리는 그 정도의 주행 성능을 일상생활에서 제가 되게 편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디젤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티구안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우디 쪽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브랜드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가격 차이도 거기서 올 수 있는 거죠. 티구안은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이 좀 있어요. 더 SUV 느낌이 나는 거죠. 정통 SUV를 지향하고 그 가속 페달의 세팅도 그렇습니다. 기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오프로드에 갔을 때도 더 어울리는 느낌이 티구안에는 확실히 있어요. 아우디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우디는 조금 더 도심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조금 더 조용하고 세련되고 좀 정숙한 느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의 하우징이랄까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에 비교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진우 형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터트렌드 전 편집장이셨던 이진우 선배랑 같이 이 차를 딱 탔는데 진우 형이 야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이거 좀 시끄러운 편 아니에요? 2.0 이거 디젤 엔진인데 좀 그런 것 같은데 비교 어때요? 그래도 되게 조용한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우디라서 좀 그런 것 같아. 플랫폼이 티구안이랑 똑같지만 가속방지 턱을 넘는 느낌이라거나 서스펜션의 느낌도 되게 다르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이 아우디가 이런 느낌이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이래서 시승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 모두가 각자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자의 비교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Q3 스포츠백을 여기에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진동소음하고 뭐 시끄럽고 뭐 그럴 수 있지.
9.3초인데 느리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2.0L TDI 엔진이 들어가 있는 동급의 SUV들 중에서 이 디자인과 정체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이면 되게 아우디 같은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5,600만 원을 내고 이 차를 살 것이냐? 이것은 소비자의 문제겠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5,600만 원을 내고 이 차를 살 수 있으면 사면 되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차값도 좀 많이 올랐죠. 카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차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득 대비 자동차에 투자하는 비용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비싼 차를 사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졌죠. 특히 뭐 20, 30대가 더 비싼 차들을 많이 사고, 옛날에 생각해보면 소나타가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고,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소나타 그랜저 진짜 어린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K5, K7, K9도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5,600만 원까지 가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니까 이 차를 아우디 Q3 스포트백을 살 바에야 그 돈충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이 돈이면 다른 걸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지. 당연히 100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6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Q3 스포트백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제 만인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완전히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디에서도 왜 이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다 뻔하게 알고 출시를 하고 만들어낸 차고요. 아마 SUV가 대세인 21세기 자동차 시장에서 그래도 SUV 중에서 아우디스러운, 더 날렵한,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쿠페 같은 디자인을 원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트백이라는 장르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Q3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리와 논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은퇴한 다음에,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컨버터블이 되게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데, 컨버터블 타기 제일 좋은 나이는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은퇴한 다음입니다. 근데 미니 컨버터블 같은 것도 사실 막 백발을 휘날리면서 스카프를 날리면서 되게 노부부가 사이좋게 LA 해변을 이렇게 달리는 장면 같은 게 너무나 로망이잖아요. 너무 예쁜 장면이고 그런 겁니다. Q3 스포트백도 비슷한 장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합리를 벗어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 안에 있는 그 줏대로 이거를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 차는 뭐 깔 거 투성이에요. 와, 야, 이거 5,600만 원인데 소재가 왜 이래? 이런 얘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 정도의 고급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은 아우디밖에 없고, 그리고 시트에 보면 되게 섬세하게 알칸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티칭 같은 거 그대로 아우디의 어떤 매력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했을 때 아무리 컴팩트한 트림이라도, 컴팩트한 장르라도 그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Q3 스포트백을 타면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의외로 좋았던 점, 그리고 의외로 거슬렸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합을 했을 때, 그래서 너는 이 차를 살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만약에 5,600만 원을 편하게 쓸 수 있고 이 정도 크기의 SUV에 만족할 수 있고, 하지만 아우디의 이 느낌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 차를 사는 거죠.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대세인데 2.0L 디젤 엔진 들어가 있는 차를 사라고? 너 아우디에서 얼마 받았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건 아우디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아우디 Q3 스포트백을 사는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Q3 스포트백 안에서는 이런 걸 상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동차를 안 사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몇 가지 단점 때문에 안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마음도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유난히 연애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상대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가 있으면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가 빠져서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하나가 좋아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차입니다. 정말 나는 이 각도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이거를 내 차고에 들이고 말 거야, 그렇게 딱 꽂혔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차죠. 다 마음에 드는데 와 디젤 엔진이라 싫어,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자동차 시장에는 취향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좋고요. 그래야지 좀 재미있고 자동차를 큐레이션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고요. 자동차 시장에 어떤 판타지가 있는 거, 구매 기준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차를 우리가 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고 이 차에는 이게 있는데 이 차에는 이게 없고 뭐 이런 비교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150마력인데 180마력이고 뭐 이런 거. 저는 그것이 참
둘이 드래그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승리하고 싶어요.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마력 높은 걸 사야지. 우리가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지금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게 레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 우리가 에이다스를 작동시켰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로 작동을 하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Q3 스포트백은 에이다스가 기본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자율 중 상태로 계속 가요. 이 소리? 이 정도로 주행할 때는 정말 조용해요. 기본적인 패키징이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의 소리는요, 봐봐요. 창문을 열고 달리잖아요. 그리고 닫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인 방음 차음은 엔진 차원에서는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니까 바깥에 있는 소리가 뭐 그렇게 많이 이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는 거지만, 엔진 자체의 소리는 실내에서 들으나 밖에서 들으나 똑같다는 거죠. 실내에서 이거를 틀어 막아가지고 소리가 되게 덜 나는데, 밖에서 골목을 지나갈 때 갈갈갈갈갈 하면서 가는 수입차들 있잖아요. 저 골목 저 끝에서 봤는데 저거 디젤 엔진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는 그렇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Q3 스포츠백 가지신 분들은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잘 타셨으면 좋겠고,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디젤 엔진 싫은 분들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소음 진동에 민감한 분들도 사지 마세요.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쏘고 싶어, 내가 진짜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고 싶어, 막 면도칼처럼 코너를 타고 싶어, 사지 마세요. 그런 세 가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다른 브랜드로 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미학적인 만족도가 있다면 다른 것들은 좀 포기할 수 있어. 이 선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이 차의 본질을 좀 찾고 싶어, 선택하셔도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 차는, 이런 언어를 가진 차는 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점들이 마음에 안 들고 눈에 안 들어오면 이 차는 과감하게 아웃. 이 차 사면 안 되는 사람 한 명 더 말씀드릴게요.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의 격차가 좀 컸으면 좋겠어, 차가 막 헐크처럼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사지 마십시오. 거의 비슷해요. 이 차는 딱히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운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 스펙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무선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스피커가 그냥 기본 스피커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디의 어떤 패키징이에요. 아무리 기본 스피커라도 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음악 들을 때 괜찮아요. 귀가 피곤하거나 어떤 음역대가 섭섭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로 모든 장르를 무난하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고요.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특이한 거지. 이 차는 진짜 특이한 차입니다. Q3 스포츠백에 오프로드가 있다는 거. Q3가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뜻이고, 이게 또 콰트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프로드 모드에 들어가면 ESC를 다 끄면서 조금 더 내 바퀴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죠. 오프로드에서 탈출할 때는 그런 기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 있고, 자동 모드 있는데요. 그냥 자동 모드로 도시에서는 타시고 되게 편하게 기분 좋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갖고 싶은 물건, 예쁜 물건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차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아우디의 장기입니다. 아우디밖에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2박 3일 동안 즐겁게 탔고요. 다른 분들도 즐겁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색하고 막 이 차를 숫자를 이렇게 숫자 해가면서 저기 할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아니라니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컨텐츠 앞으로 더 많이 올릴 생각이고요. 자동차 더파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자동차를 보는지 더 좀 선명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차를 시승할지 고르는데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냅니다. 저희는 신차라고 해서 다 타는 거 아니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타고 싶은 모델 중에서도 이거 막 고르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저는 까는 게 싫어요. 까는 거 싫습니다. 까는 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차 깔 때는 저 얘기하고 저 차 깔 때는 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는 뭐 더파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 내러티브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하이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아, 그냥 이런 애는 차를 탈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다 까는 차인데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차를 좋게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는 되게 해피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할 것 같고, 더파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자동차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배우시면 좀 더 재미있게 자동차라는 물성 자체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차 다 살려고 보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런 관점에서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Q3 스포츠백 저 너무 재밌게 탔고, 2박 3일 동안 정이 흠뻑 들어가지고 이것도 반납하기 또 속상한데 이 뒷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막히는 올림픽대로를 위해서.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